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어제 성적표를 받은 우리 수험생들 여러 가지로 고민이 참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자신의 손에 든 이 성적표 바탕으로 정확한 정시 전략을 짜야 할 겁니다. 특히 이번 2015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은 모집군과 또 선발 인원 등이 지난해하고 또 달라지는 점들이 많기 때문에 수험생들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장점을 최대화해서 정시 전략을 연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전경원입니다. 정시 원서 접수까지 약 15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기에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요. 차분히 기상대와 함께 여러분을 합격의 지름길로 갈 수 있도록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들 차근차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는데요. 먼저 진학계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십니다. 영동고등학교 김호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동고등학교 교사 김호성입니다. 예, 어제 이제 수능 성적표가 배부되었습니다. 대학마다 이제 영역별로 반영 비율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활용 지표도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꼼꼼히 살펴서 정시 지원 전략에 합격을 이루도록 저희 TBS 기상대에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키워주는 멘토십니다.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지금 이제 입시 전략을 짜느라 많은 고심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입시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이제 자신에 대한 성찰을 많이 하게 되죠. 나에 대한 성찰을 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최적의 조건들을 찾아보고 이러한 이제 집중력들을 이제 키워나가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어떤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맞습니다. 자신에 대한 성찰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 2015학년도 정시 방송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12월 18일 목요일까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하겠습니다. 자, 정시 상담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능 성적표 바탕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수생 여학생 엄마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어제 성적표 받았을 텐데 혹시 뭐라고 하던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한역 때보다도 네. 등급이 하나씩 더 올라가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그렇군요. 어머니도 많이 기쁘셨겠어요. 예, 네. 예. 자, 오늘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정재원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머니 정재원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따님 뒷바라지 하시느라 걱정 많으시죠? 예, 예. 예, 오늘은 어떤 점이 궁금해서 상담 신청하셨나요? 제가 이제 성적표를 받아봤지만 정확하게 어디에 지원을 해야 될지 그 반영 비율이라든지 적정한 합격선을 잘 몰라서 전화드렸거든요. 예. 네, 사전에 이제 학생의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머니께서 궁금해하시는 점들 잘 네. 연구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의 내신과 또 수능 성적부터 먼저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전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보면 국어가 6.33등급, 수학이 4.5등급, 영어가 5.36등급, 사회가 4.66 등급, 평균 5.3등급입니다. 수능 점수를 보면요. 국어 B형이 2등급, 수학 A형이 1등급, 영어가 2등급, 한국 지리와 사회문화를 각각 1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은요. 가군의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나군의 중앙대, 경인교대, 공주교대, 한국외대,
다군의 중앙대, 한국외대, 홍익대 등을 희망하고 있었고요. 수시 지원 대학은 모두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네. 성균관대, 중앙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고려대에 응시를 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 지금 보니까 교대나 영어교육과 쪽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적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성적 분석에 앞서서 어머니께 좀 간단한 질문 드릴게요. 어머님 따님과 그 정시대학을 이제 의논하셨을 때 그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신 건가요? 우리 학생이 주로 교대를, 그러니까 사범대를 영어교육학과를 원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영어교육학과 성적되는 데를 봤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원하는 데는 또 교대다 보니 교대 중심으로 보게 됐습니다. 네. 예. 예, 그럼 성적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이제 뭐 내신 성적은요, 특목고 학생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높지는 않죠. 하지만, 네. 이제 입시에서 보면,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뭐 아주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신에 대한 고민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학생의 표준 점수의 이제 단순 합산은요, 한 516점 정도가 나오고요. 100분위 점수는 381점. 그래서 대략 100분위 평균을 보면 95% 조금 상회하는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한 성적인데요. 한편으로는 상당히 아쉬운 성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험에 쉬웠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수학과 사회탐구에서는 매우 우수한 성적을 보인 반면에 변별력이 크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국어 영역에서 조금 등급이 떨어져요. 따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표준 점수의 이제 단순 합계를 가지고 각 입시기관에서 예측하고 있는 석차나 누적 100분위를 좀 확인해 보니까 석차가 한 5,500등에서 11,000등 입시기관마다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네. 이것은 아마 지금 아마 우리 학생과 점수가 비슷한 동점 내지 비슷한 점수대 학생들이 지금 매우 많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것으로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아직 한 보름 정도 이제 남았으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지원한 논술 전형 뭐 시험은 어머니 뭐 학생이 논술 시험 잘 봤겠죠? 별로 이제 정시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논술을 네.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네. 예, 논술 전형은 뭐 논술형이 합격한다면 일단은 지금 이제 정시에 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대학보다는 훨씬 더 좋은 대학에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입시 기관별로 표준 점수 단순 합계로 봤을 때 이 편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동점대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역별 유불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우리 학생과 이제 동일한 점수, 이제 516점을 받은 학생들의 평균적인 점수들을 입시 기관들의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표준 점수로 이제 합산을 해봤을 때는 국어하고 영어에서는 좀 학생이 불리하고요. 그다음에 네. 수학과 탐구에서는 학생이 좀 유리한데 표준 점수만 따져봤을 때는 한 실질적인 상승 효과가 한 3.8 정도 상승 효과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00분위로 좀 본다면요. 100분위는 이제 국어의 100분위가 이제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표준 점수 합산보다는 상승 효과가 조금 덜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학생이 우선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이나 100분위 반영 대학 중 어디가 유리하냐라고 봤을 때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이 유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영역별 또 조합과 반영 비율 한번 좀 알아볼까요? 예, 영역별 조합을 좀 비교해 보면요. 네. 가장 유리한 조합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각각 20, 35, 30, 15를 반영하는, 그래서 국어를 적게 반영하고 탐구를 많이 반영하는 대학에서 조합에서 표준 점수와 100분위 모두 가장 좋은 조합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국어를 많이 반영하고 탐구를 적게 반영하는 대학들에서는 우리 학생이 단순 합산이 516이지만 그 반영 비율을 계산했을 때 514점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조합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그 대학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대학별 반영 비율을 한번 이제 분석해 봤는데요. 어쨌든 우리 학생의 그 지원 가능한 대학의 범위가 서성하니 중경외시 쪽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 대학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경희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이 국어를 20% 반영하고 탐구를 15%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가군하고 다르게 이제 나군에서는 국어 20%, 탐구가 20%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쪽에서 환산해 봤을 때는 우리 학생의 516점이라는 단순 합산보다 0.8점 정도 높은 516.8 정도의 표준 점수로 환산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순서대로 보면은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좀 유리한 조합이고요. 네. 서강대부터는 학생의 점수보다 약간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외대가 학생에게는 가장 좀 불리한 조합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조합과 불리한 조합을 갖춘 대학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정시에서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를 이제 골라서 분석을 했는데요. 우선 가군의 한국외대 영어교육과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교육과 10명을 올해 모집을 하고요. 표준 점수와 100분위 1을 합산하여 점수를 산출합니다. 수능 100%고요. 앞서 얘기했던 대로 학생이 가장 불리한 조합인 국어를 가장 많이 반영하고 탐구를 가장 적게 반영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원 가능 성적보다는 학생이 약간 모자른 성적입니다. 물론 뭐 이 정도 차이가 됐을 때 완전히 불합격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안정권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년도의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2.44대 1밖에 안 됐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런 이제 평균점들이 산출됐기 때문에 올해 뭐 경쟁이 좀 몰린다거나 이렇다면은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과는 아닙니다. 따라서 나군의 안정권을 만든 다음에 소신 지원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희망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군의 경인교대를 희망하셨죠. 그래서 경인교대를 보면, 경인교대는 이제 올해 1단계 수능 100%고 2단계에서 수능과 면접입니다. 다시 말해 교대 중에서는 좀 유일하게 그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학생한테는 유리하지만 전년도의 합격선에 비해서 우리 학생의 합격선이 좀 점수가 약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내신 반영을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고득점 수험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전형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군에요. 홍익대학교 영어교육과를 분석을 했는데요. 네, 다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익대학교 영어교육과 18명 모집에 표준 점수 반영하고요. 뭐 학생에게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는 25%씩 반영해서 516점을 그대로 학생 점수를 유지할 수 있는 대학인데요. 지원 가능 성적이 511점이니까 일단 학생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다군의 특성상 최초 합격은 뭐 쉽지 않겠지만 최종 합격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대학입니다. 네. 자, 희망하고 있었던 대학들 특징을 좀 알아봤는데요.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학생의 그 성적대가 동점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김호성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그 동점자 처리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좀 고려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인문계열 학생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동점자 처리 기준이 대학마다 약간 이제 상이합니다. 네. 주로 이제 국어비를 우선순위로 두는 대학도 있고 아니면 국어, 수학, 영어를 합산해서 국수형을 우선순위로 두는 대학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학생이 조금 유리하지 않은 그런 국어비가 포함된 부분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본인이 그 동점자 처리 기준까지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적어도 1에서 2점 정도의 어떤 하향이 결코 여러분 안정이 아니라 소신지원이다라고 믿고 그 이하로 점수를 더 낮추는 것이 오히려 안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또 이제 졸업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시 지원에서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지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포인트를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이제 정시 지원 포인트는요. 우선 1순위로 국어 비중이 낮고 수학과 사탐 비중이 높은 대학. 조금 전에 뭐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네. 대학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학생이 지금 교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전형에 좀 흔들리는 면도 있지만 교사의 꿈을 가장 잘 실현해 줄 수 있는 대학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정시 지원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추천 대학을 좀 알아볼까요? 예, 우리 학생 추천 대학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추천 대학 가군에는요, 한국교원대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두 군데를 골라봤는데요. 먼저 한국교원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원대 1단계 3배수로 수능 100%고요.
2단계는 그 수능 90에 면접 10%로 학생을 뽑습니다. 작년도 경쟁률은 4대1 정도였고요. 지원 가능 성적은 2013년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5.5%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을 했는데 교원대의 학생 점수를 넣어서 보니까 한 97%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따라서 안정권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한번 소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교원대를 추천해 드린 이유는 앞서 얘기했듯이 교사의 꿈을 이루는데 유리한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학금 제도라든가 기숙사 제도 이런 최적의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 대학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입니다. 우리 학생은 이화여자대학교 영어 교육을 희망했었지만 아무래도 영어 교육은 동점자라든가 또 학생들의 몰리는 추세를 봤을 때 조금 위험한 조합이나 상향 지원이 아닌가 판단을 해서요. 교육학과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교육학과에는 우리 학생의 점수 조합으로 봤을 때 아주 유리한 조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화여대 교육학과는 일단은 지금 배치점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학과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요. 교육학과는 이제 학생이 영어 교사를 희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등교사가 또 희망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교육학과에서 부전공으로 영어를 부전공하면 영어 교사가, 국어를 부전공하면 국어교사 자격증이 나오고요. 또 사범대 내에서 일부 학생들은 초등교육을 복수 전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가군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군에 이제 조금 상향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를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 학생의 가장 유리한 조합으로서 학생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오고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입시기관의 배치점보다 학생 점수가 높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교육학과는 어떤 전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격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되겠고요. 비슷한 수준의 한양대학교와 한양대학교가 이제 비슷한데요. 그래도 비율상 성균관대학이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성균관대학교 지원하실 때는 경쟁률 추이라든가 상당히 신중한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네. 항상 해마다 이 합격선이 올라가는 추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가군과 다군의 안정권이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군 추천대학으로 넘어가면요. 다군은 이제 한국외대 프랑스어 교육과, 독일어 교육과도 마찬가지인데요. 프랑스어 교육과를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학생에게 그렇게 유리한 조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점수에서 학생이 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여기를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데 왜 주의하셔야 되냐면 작년도까지 외대는 다군에서 문과를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다군으로 선발을 하게 되고 다군에 가나군의 상위권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이 지금 다군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외대와 중대와 뭐 몇 개 대학 되지가 않습니다. 네네. 따라서 외대에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서 점수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 점수로는 도전권에 해당이 되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홍대 영어교육과를 좀 더 추천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추천 대학까지 들어봤습니다. 다군에서는 좀 추이도 보고 신중하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 예, 그러면 네. 제가 지금 한양대 영어교육학과는 힘든가요? 네, 한양대 한양대 영어교육학과는 영어교육학과는 좀- 어떨까요? 예, 한양대 영어교육학과가 지금 제가 분석해 드렸던 대학들에 비해서 대학들의 점수에 비해서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점수가 약간 모자르고 그럼 좀 전에도 우리 김홍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동점자가 많은 상태라서 네. 가급적이면 하양 쪽을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영어교육과나 서강대 인문계는 좀 추천드리기가 저로서는 좀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정은 아니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담 들어봤는데 어머니 어떠신가요? 아,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이번에 예. 또 두 번째 도전이라서 더 신중할 것 같은데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인문계 졸업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고려할 점은 비슷한 성적대 수험생이 많으므로 경쟁률을 고려해서 차분히 지원하길 바라겠고요. 정시 지원 포인트입니다. 국어 비중이 낮고 수학과 사탐 비중이 높은 대학, 그리고 교사의 꿈을 잘 실현시켜줄 대학이 좋겠습니다.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가군에서 도전입니다.
한국교원대 영어교육과 적정에 해당합니다. 이화여대 교육학과, 나군의 소신입니다. 성균관대 교육학과, 다군에서 도전에 해당합니다. 한국외대 프랑스어 교육과를 추천해드립니다.